오늘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도형은 한 평면 위에 모두 표시할 수 있는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이 아닌 것은 모두 입체도형입니다. 평면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따위와 같은 다각형들이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평면도형으로는 다각형이 있습니다. 다각형은 여러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각형입니다.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5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뭐 이런 것들이 다각형이죠. 이 중에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따위 도형들이 있습니다.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된다. 이것이 정다각형입니다. 여러 가지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삼각형 중에서도 특징적인 삼각형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삼각형의 종류를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해보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각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각, 직각, 둔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서 180도가 되는 이런 걸 우리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 이 평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준 이것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하죠. 90도입니다. 그리고 90도보다 작은 도형을 예각,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각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등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등변 말이 변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죠. 밑으로 들어가는 서로 크기가 같은 이 두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각을 꼭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꼭지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내린 선을 그으면 이 선은 이 각이 같다는 거죠. 두 선은 밑에 있는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서로 수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입니다. 도형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도형을 이용해서 이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삼각형을 살펴보면 정삼각형은 정다각형의 일종으로 정다각형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세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삼각형의 특징을 알아봤다면 사각형 중에서도 몇 가지 사각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따져볼 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평행인 변이 있고 나머지 변은 평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다리꼴 중에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이렇게 한 쌍 평행하고 나머지 대변도 평행합니다. 이런 삼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대변입니다. 마주보는 변이라는 말이죠. 이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쌍이라고 했으니 이 대변도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같고 이거 같습니다. 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는데 대각은 서로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은 거죠. 또 마지막 특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데 두 개의 대각선이 각각을 이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있는데 마름모는 네 변이 같은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고 마름모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이러한 특징을 모두 만족하고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만족합니다. 그 상황에서 마름모만의 다른 특징이 있느냐? 이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각선이 두 변을 이등분하면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동시에 수직입니다.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도 직사각형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크기가 서로 같은 녀석이 되는 거죠. 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특징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네 변의 크기도 같으면서 네 내각의 크기도 같은 사각형, 바로 정다각형이죠.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특징도 마름모의 특징도 직사각형의 특징도 모두 계승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면도형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삼각형 살펴보겠습니다. 밑변이고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을 우리는 높이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뒤집어 가지고 위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삼각형의 면적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세로 이 부분이 수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로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삼각형은 서로 같은 것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니까 그 절반을 해줘야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서로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적을 구할 때 가로와 세로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은 금방 언급했듯이 이웃하는 변이 서로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높이를 따로 측정해서 곱해주면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직사각형하고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나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떼어서 여기에 갖다 붙였기 때문에 원래 길이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을 떼어서 부족한 부분에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직사각형이 면적과 같겠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까쯤에 보여준 삼각형의 면적은 반으로 갈랐을 때 나오는 삼각형 두 개가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합동인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같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면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할 때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사다리꼴과 정확하게 합동인 사다리꼴 하나를 이렇게 거꾸로 이어붙이면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해지고 이렇게 평행해진다는 거죠. 이거 밑변, 밑변, 높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밑변에다가 윗변 더하면 밑변이 되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은 정확하게 이 큰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각형 중에 언급하지 않은 거 마른 목골이 하나 더 있죠. 마른 목골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놓고 보면 나오는 삼각형 4개가 사실은 모두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이 마름모의 면적은 특이하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서 이용하는데 어떤 방식을 활용하느냐 하면 대각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도록 그어서 만든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밑변과 높이가 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직사각형은 면적이 a 곱하기 b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모두 같죠.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마른 목골의 면적은 전체 직사각형 면적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구하려고 하는 마른 목골의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평면 도형에서 이런 다각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형은 원입니다. 원은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한 점, 기준이 되는 이 한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의 중심에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원의 이 점 중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원의 양쪽 끝과 만나는 이 선분의 크기를 우리는 지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지름이 되겠죠. 또 반지름 2개와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걸 우리는 부채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이 중심각이고 각각 반지름이 되는 거죠. 호의 길이가 됩니다. 또 원에서
선분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이 선을 하이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부분은 호가 되겠죠. 자, 원의 면적은 이렇게 구합니다. 또 원주의 길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원은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지름과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원주의 길이가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 일정한 비율, 즉 지름분의 원주의 길이를 우리는 원주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주율은 실제로 무리수이기 때문에 모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데 그게 이렇게 알고 있는 파입니다. 대략 근사값으로 3.14 얼마쯤 되는 그런 값이 나오죠.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름분의 원주의 길이 라지엘이 파이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원주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파이에다가 d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파이 d고 d가 반지름의 2배니까 d를 2r로 고치면 2파이 r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의 면적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원을 이렇게 피자 조각 내듯이 n조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균등한 크기로 n조각을 내놓은데 이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엇갈려서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모양이 됩니다. 높이는 반지름 크기와 같죠. 그리고 이 길이는 약간 오목볼록한 모양이 되겠지만 올록볼록한 모양이 되겠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 즉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이 자기 아주 길이가 작아지고 결국 이건 직선의 모양과 아주 유사해집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한쪽은 이쪽으로 와 있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 있으니 전체 원주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파이 r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이 길이도 파이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면적은 파이 r 곱하기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n을 무한히 크게 보내서 이 조각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이 값에 무한히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입체도형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각기둥, 기둥, 그 다음에 뿔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부도 있겠네요. 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둥은 원기둥, 각기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기둥 종류는 두 밑면이 합동이고 옆면이 밑면과 수직으로 이어지는 이런 도형을 각기둥 또는 원기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기둥은 밑면이 원인 경우고 각기둥은 다각형인 경우 각기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밑면이 합동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사각기둥입니다. 또 밑면이 합동인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삼각기둥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또
밑면이 합동인 원으로 이렇게 두 밑면이 합동인 원으로 되어 있으면 원기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옆면이 옆에 있는 이 옆면이 밑면과 서로 수직인 경우에 우리는 각기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볼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끔 되면 이걸 각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면은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면이 원이면 당연히 원기둥입니다. 사각뿔, 원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뿔대는 뿔의 밑면을 잘라내놓은 모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원뿔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윗부분도 역시 좀 작지만 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뿔대는 특징이 뭐냐면 두 밑면이 서로 닮은 도형인 경우입니다. 두 밑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옆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이걸 뿔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는 공간상의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거죠. 공간 위에 한 점을 잡고 이 구 위에 어떤 점과 연결을 하더라도 이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구라고 하는데 구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직육면체 같은 경우를 살펴봅시다. 직육면체는 면이 6개라는 얘기입니다. 면이 6개인데 6개의 면이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형을, 입체 도형을 우리는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쯤에 설명할 때 밑면이 합동인 사각형이고 옆면이 서로 이렇게 밑면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했죠. 이게 사각기둥과 같습니다. 이 사각기둥은 당연히 면이 6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사각형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육면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각기둥에서 뭐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옆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윗면, 아랫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두 밑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밑면, 두 옆면, 두 앞면, 뒷면 해서 모두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공간 도형은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또 배우는 사람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 도형을 배울 때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평면 위에 잘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입체 도형을 평면 위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개도 같은 것들이죠. 아까쯤에 보여줬던 이런 사각기둥을 옆면으로 쭉 펼쳐 놓으면 이렇게 6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놓은 도형을 우리는 전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순 우리말로 바꾸면 펼친 도형 이런 뜻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입체 도형에서 표면적과 겉면적,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둥은
기둥 종류는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기둥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뿔 종류는 밑면적에 높이를 곱하는 것까지는 기둥과 같지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뿔대는 좀 복잡한데, 뿔대는 연장해서 그려놓고 나면 뿔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놓고 나면 뿔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뿔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면적을 빼준다, 부피를 빼준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큰 뿔의 부피에서 생략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는 방식으로 뿔대의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겉면적은 겉면의 도형의 면적을 모두 측정해서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모든 도형이 직사각형이라 구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부피부터 먼저 구해보면 밑면적은 A 곱하기 B가 되고 높이는 C가 되죠. 그러니 그냥 부피를 구할 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겉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곱하기 C인 앞면 쪽이 뒷면 쪽하고 면적이 같죠. A 곱하기 C가 2개, 그 다음에 B 곱하기 C인 옆면도 2개,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인 밑면이 2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직육면체가 아니라 원기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적이 파이 R의 제곱이고 높이가 H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겉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원기둥의 옆면은 둘려있는, 말려있는 부분을 쭉 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πr 이렇게 되고, 이 세로의 길이는 h와 같겠죠? 그래서 2πr 곱하기 h,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원기둥의 겉면적이 되겠습니다.